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정유화학 2024년도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유산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을 이제 고점으로 23년, 24년, 25년까지 견조한 시황이 예상이 되나 좀 실적은 감익이 예상이 되고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을 바닥으로 실적이 천천히 올라오긴 할 것입니다. 아마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유는 뭐 실적은 좋은데 감익이고 화학은 실적이 안 좋은데 증익이다 보니까 둘 다 좀 업사이드가 제한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섹터는 같은 매크로 섹터로 원래 이제 시황이 동행을 하나 최근에 좀 시황이 좀 다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공급과 이제 수요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정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 전 세계 이제 생산 능력에서 5% 정도가 폐쇄가 됐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수요를 상회하는 증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에서 좀 차이가 났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설명드린 수요도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 세계의 SNS 사용자 수 추이입니다.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10년 전 2013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인구에서 24%밖에 SNS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60% 이상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평균 연령이 30살 정도밖에 안 되는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소득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여행과 그리고 이제 맛집 탐험 이런 운전을 하기 위한 이제 휘발유와 항공유 소비를 좀 늘릴 수밖에 없었고요. 또 늘어난 수요가 이제 화장품과 의류 수요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특수한 화학 제품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조금 올라가는데 이런 쪽으로 소비를 많이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필품에서 수요를 좀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용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이런 트렌드에서 화학 소비가 감소하고 정유 수요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트렌드였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향후 6개월 동안 소비할 이런 품목들에 대한 서베이를 해놓은 건데 왼쪽에서 보시는 게 이제 해외로 여행할 계획들입니다. 해외 여행 계획이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거는 가전제품과 자동차, 주택에서 소비할 거를 서베이해 놓은 내용인데 감소하는 추세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유에 대한 수요는 좋고 화학에 대한 수요는 좀 약하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때문에 2024년도와 25년도에도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견조한 정유의 경우 과거 평균 대비 높은 미드 업사이클이 지속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건 이제 중국의 정제유 수출량인데 다들 중국 경기가 최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유의 수요만큼은 견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수출을 점점 늘리고 있다가 최근에 정유 제품을 내수에서 많이 소비하면서 수출량을 감소하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는 내년도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좀 시장 기대치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저는 그거 조금 더 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왼쪽 그래프의 진한 파란색 부분 에틸렌 증설량입니다.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는 증설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에틸렌은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그 두 번째 제품 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만큼 24년도에도 증설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증설된 프로필렌 그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는 전부 다 4분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산되는 양은 2024년도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와 비슷한 수준 혹은 조금 더 좋아지는 수준에서 석유화학의 개선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2025년에도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2026년에 또 한 번 중국발 대규모 증설이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시황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석유화학이 영업이익률 다운사이클 때 2%, 업사이클 때 20% 버는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업사이클이 오더라도 10% 이하에서 시황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수요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 그리고 중국 부양책, 그리고 인도 이제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잘 되더라고 해도 워낙 공급이 과잉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회복은 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 가격 하락이 2023년도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 산업들을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또 석유화학, NCC와 좀 연관이 좀 적은 업체들을 선호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유니드인데, 사진의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과 22년을 고점으로 원재료 가격은 크게 내려왔습니다. 23년도에 판가도 많이 떨어지고 재고 손실도 많이 발생을 해서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이미 원재료 가격이 크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실적이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탄소포짐이나 수소 산업이 좋아진다면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스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원재료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추가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DL, 구대림산업인데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부타디엔 가격과 소나무 즙인 CTO 가격이 역내기금이 발생하면서 올해 실적이 예상치를 계속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원래 생산하고 있던 범용 화학 제품 폴리에틸렌을 개조해서 태양광용 폴리에틸렌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이 VLDP 혹은 POE라고 하는 제품들은 지금 석유화학 산업에서 가장 마진율이 높은 제품입니다. 거의 30% 이상 마진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이런 제품이 현재 라인 전환이 10% 정도 완료가 되면서 9월부터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 내년도에도 현재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이 태양광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개선시키면서 실적이 크게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원재료 웨이퍼 가격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급락을 했고요. 이거에 따른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예상치를 계속 하회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현재 웨이퍼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완료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실적이 정상화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솔루션이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지역이 미국인데, 미국의 모듈 생산 능력이 2분기에 1.7GW에서 4분기에 5.1GW로 3배가 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듈 전 단계인 셀도 2GW를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미국에서 태양광 제품을 만들 때마다 보조금을 약 매출 대비 한 30% 정도 받게 되는데, 그 보조금을 원래는 한 250억 분기당 받다가 4분기부터는 1000억 가량으로 이 보조금의 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양광 산업의 IRA 보조금이 사실은 저는 배터리 산업의 IRA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LG나 SK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미국에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GM, 포드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 산업에서 전방 자동차 업체들이 돈을 못 벌다 보니까 배터리 업체들한테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지고요. 주요 고객사들이다 보니 그들의 이제 의견을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MPC 쉐어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제기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백 개가 되고, 유틸리티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집마다 모두 이제 따로따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쉐어링할 부분이 훨씬 적어서 온전히 이런 보조금 효과를 다 받을 수 있고,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실적도 크게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